저는 그 제주도 한림여자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학 김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2023학년도 터치교사 1기 연수를 받았고, 그리고 작년 2023년도 8월부터 디지털 혼도학교를 하고 있고, 올해도 디지털 혼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 사례도 잠깐 알려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일단 작년에 우수 사례 영상을 먼저 제작을 했는데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겠고 그리고 그 영상을 PPT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교사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 실시간으로 한번 공유해서 어떻게 문제를 내고 학생들의 대시보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 계정으로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홍도학교 운영 사례도 시간이 남는다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상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혼도학교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렇게 학생들 개개인의 아이패드를 사줬어요. 작년에 저희 학교는 한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여기서 아이패드를 한 반 거를 구매해서 1번 학생이 1번 아이패드를 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하니까 되게 집중도가 높고 좀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코스웨어들을 썼는데 이제 그 중에서 마타 수학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타 수학을 이렇게 쓰면 저는 교사용 아이패드도 쓰고 이렇게 모니터 화면에 교사용 화면도 띄우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불러보면서 하이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건 하이테크고 제가 이제 가서 하나씩 설명해 주는 게 하이 터치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저희가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되게 좋았던 게 아이패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다 화면이 공유가 되거든요. 이건 좀 아이패드의 장점 같긴 한데 이번에 아이패드를 하면서 애플스쿨 매니저라는 것도 같이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교사랑 학생이랑 어떤 교실을 만들어서 그 아이패드 애플스쿨 매니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학생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이고 좀 중단도 할 수 있고 아이패드를 꺼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타 수학도 선생님 화면으로 가면은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지금 맞고 틀린지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타 수학 교사 대시보드를 통해서도 학생들의 실시간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점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AI 코스웨어 중에 그 정보 교과서가 조금 제일 먼저 예전부터 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코드.org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그 코드.org도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동그라미 세모 X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마타 수학에 이게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다른 수학 코스웨어들은 아직 이 동그라미 X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았습니다. 요즘에는 그 그리고 이탈하지 않는지 그런 기능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파악하는 게 좋았고, 학생들이 이렇게 조용히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념 수업은 제가 진행을 하고, 문제풀이 시간에 이렇게 학생들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푸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또 수학 코스웨어 중에서 이렇게 연습장이 있는 것도 진짜 몇 개 없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타 수학을 선택해서 사용한 이유는 이렇게 연습장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연습장을 하고 이게 펜이 된다는 점?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또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HT 교육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이터치, 하이테크. 근데 이제 하이테크는 이렇게 코스웨어 프로그램과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학생들이 하이테크가 충족이 되고 이렇게 학생들이 중간중간 어려워하는 점에 대해서 하이터치를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다시 다른 화면을 공유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아까랑 비슷하긴 한데 마타수학의 처음에 홈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타수학 홈 화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고 저는 거의 연산학습이랑 개념학습을 이용을 많이 했어요. 연산학습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처음에 개념을 배우고 이거를 풀게 하면 학생들이 개념을 익히는 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개념학습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익힐 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속도에 맞게 또 출제를 그래서 했습니다. 문제 출제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배우는 단계, 작년에 저는 중학교 2학년을 가르쳐서 2학년 중에서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선택하고 싶은 그 강좌 클릭하면은 문제가 나오고 다음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마타수학의 장점은 이렇게 치료학습지가 있어서 이렇게 진단평가에서 측정된 학생 개별 취약 개념 바탕으로 구성됐는데 이 치료학습지에서 AI가 사용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방금 있었던 거는 그냥 저도 볼 수 있고 모두가 동일하게 제공되는 문제들인데 여기서 치료학습지를 하게 되면은 치료학습지는 학생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출제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AI 인공지능이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단학습, 이 첫 번째 학습지가 완료된 후에 치료학습지가 생성되고 또 1회를 다 풀게 되면 2차가 되고 2차를 다 풀게 되면 이 3회 학습지가 됩니다. 3회 학습지가 나오게 돼요. 근데 저는 거의 이 연산학습에서는 치료를 안 썼고, 왜냐하면 30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개념학습에서는 치료학습지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개념학습과 연산학습은 거의 진단평가 할 때도 많이 사용됐고, 개념학습은 형성평가 할 때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실시간 문제풀이 현황 볼 수 있고, 아까 앞에서 제가 나가서 설명해준 그 문제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고 있는지 지금 보면은 9번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9번 문제를 앞에 나가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연습장을 풀고 있는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 교사의 홈 화면에서 볼 수 있어서 아까 아이패드로도 제가 볼 수 있었지만 그 아이패드가 굳이 아니더라도 마타 수학을 이용하면 학생들이 연습장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제가 여기 연습장에 쓰면 교사의 풀이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좋았어요. 또 교사의 풀이도 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교사 풀이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더 잘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또 질문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또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진단 4번을 어려워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교사가 확인해서 답변해 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칠판에서 설명한 터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 개개인 이거는 이제 마타 수학에서 대시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2024학년도 버전은 조금 달라졌는데 저는 이거 작년 거여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 거는 학생 개개인의 취약 개념 분포도를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고 학생 한 명의 보고서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제출한 학습지, 누적 풀이 문제, 총학습 개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학생들의 취약 개념도 파악하고 학생들의 단원별 성취율 파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월별 학습 시간도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2학년 4반, 제가 작년 2학년 4반 담임이었는데 2학년 4반에서는 이렇게 얼마나 누가 제일 열심히 했는지 이렇게 4번, 5번 친구가 가장 열심히 했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학생들의 총점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정답률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학생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학생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마타 수학 화면을 조금 더 공유해 보면요. 이렇게 홈 화면이 나오거든요. 홈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까는 이렇게 연산학습 클릭하고 중2 하. 근데 저 이제 올해 중3 가르쳐서 중3 상 해가지고 다음 화면은 제곱궁의 뜻과 표현 하면 이렇게 문제들을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산학습은 좀 28문제로 이렇게 많은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와서 되게 좋고, 이렇게 3학년 전체 선택, 다음 누르고, 이거는 맞춤 학습지를 안 하고요. 그냥 완료하면은 이렇게 수업이 3초 만에 완성이 됩니다. 나의 수업 보기에서 방금 연산학습 했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되게 쉽고 실시간 화면도 보면 학생들이 진짜 실시간으로 풀면 여기가 동그라미가 계속 생겨요. 그리고 요번에 새로 생긴 개념인데 이탈 왼쪽에 학번 왼쪽에 보면 이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학생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집중하지 않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것들을 조금 보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OX 이렇게 식으로 다 표현이 되고 이렇게 클릭해 보면 학생이 어떻게 풀었는지도 이렇게 연습장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연습장에 푼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학생들이 연습장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연습장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 연습장이 있는 부분이 저는 마타 수학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막 디지털 혼도학교에서 이렇게 코스웨어를 이용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노트북은 사용하지만 필기를 할 수 없다면 다시 종이를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장이 있는 게 좋았고 또 제 풀이도 추가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하면 교사 풀이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았어요. 이렇게 교사 풀이도 추가하면 이게 학생한테 보입니다. 근데 방금 검정색이어서 잘 안 보였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학생한테 어떻게 풀으라고 말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방금 연산학습이나 개념학습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문제를 조금 제출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문제 10개, 정해져 있는 문제들을 3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문제들을 제출하게 되거든요. 여기 6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를 고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커리큘럼을 직접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커리큘럼 생성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서 뭐 개념을 가르쳐 주고 싶다 하면 개념을 클릭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 중학교 3학년 가르치고 있으니까 중학교 3학년 실수와 그 계산 이거 클릭해서 다음 보면 여기서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 또 다음으로 누르게 되면은 문제 개수를 정할 수가 있고 이렇게 문항 난이도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초반이다 싶으면 어려운 문제를 좀 줄이고 쉬운 문제 위주로 한다면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15문제. 근데 여기 최대 문항수는 15개라고 나와 있네요. 15개를 선택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까 제곱근과 그 실수 거기서 1강부터 5강까지 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문제 유형을 검색을 해서 여기서 플러스 하거나 뺄 수 있어요. 이거는 내기 싫다 이러면은 뺄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이 문제를 넣고 싶다 하면 또 넣어도 되고 문제는 엄청 많아서 이거를 넣고 싶다. 난이도 몇 점짜리, 4점짜리 더 넣고 싶다 하면은 아까 10%만 선택했지만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각 1강부터 5강까지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커리큘럼도 되게 많이 이용을 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이렇게 커리큘럼명 3월 걸로 한다 하면은 이렇게 되고 완료. 그래서 커리큘럼을 먼저 생성을 하고 생성한 커리큘럼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강부터 5강까지 나오는데요. 이제야 수업 생성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걸로. 그러면 3학년한테 전체 선택해서 아까 제가 주어진 문제가 아닌 제가 선택하고 싶은 문제로 이건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좋습니다. 또 AI 맞춤학습 이거 치료 몇 회 할 건지 3회 해놓고 수업을 생성하면은 이제 제가 조금 원하는 문제로 학생들한테 그 문제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제 1차 시부터 아까 여기 수업 목록에 가시면 개념 여기 3월 클릭해서 1차 시부터 출제하기 누르면은 학생들에게 학습지가 바로 오픈됩니다 하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문제가 오픈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하는 거를 또 역시나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똑같이 O, 세모, X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거의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수업 공지나 왼쪽에 다시 보시면 홈, 커리큘럼, 수업 목록, 수업 공지, 질문과 답변 읽는데, 수업 공지는 거의 안 하고요. 어차피 학교에서 하니까. 질문 답변은 보면은 2023년도에는 한 이 정도 했는데, 전 이거 어려운 게 뭔지만 파악하고 거의 칠판에다가 풀어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보고서도 2023학년 걸로 보면 이번에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종합 보고서가. 그래서 대시보드가 좀 업데이트 됐는데 학생들의 평균 성적을 이렇게 볼 수 있고 평균 성적 87점 그리고 학생들의 제출 일자 다 볼 수 있고요. 또 학생들한테 최고 정답률, 최저 정답률, 평균 풀이 시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아,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구나. 또 24번이 어려웠구나. 그리고 17번이 어려웠구나 하면 또 제가 앞에 나가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업데이트된 이 부분이 좋더라고요. 또 2학년 4반 저희 반 거를 보면은 이렇게 학습
보고서가 좀 업데이트된 부분? 아까랑 조금 다르게 이렇게 평균 성적 볼 수 있고 성적 분포, 그리고 평균 풀이 시간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또 보여드렸는데 월별 학습 시간 이런 것들도 월별 학습 시간, 월별 학습량, 학습지 채점 결과, 인공지능 활용 수학습 통계, 월별 학습 완수율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학생 목록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 마타 수학이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다른 것들도 써봤거든요. 다른 수학 코스웨어들도 써봤는데 제일 안 좋았던 거가 음, 계정을 만들 때 카카오 계정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네이버가 필요한다든지 그런 게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카카오 계정을 잘 알고 있지 않을 뿐더러 뭐 네이버 메일도 잘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타 수학은 학생들의 개인 계정이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아이디랑 비번을 주니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정을 일일이 만들지 않고도 학생들이 쉽게 로그인할 수 있다는 점,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터치교사 2기 연수를 또 제가 갔었는데, 그때 이제 일기 선생님들이랑 얘기했던 거는 계정을 만들 때 계정을 어렵게 로그인 시키는 코스웨어들은 조금 사용하기가 번거로웠다. 그런 후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학생 거 들어갔는데 제 거 그 화면 공유한 걸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로그인 하면은 선생님들도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수업 전체가 있고 보면은 여기서 학생들이 잘 풀었던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왼쪽에 보시면 자기주도 학습이 있거든요. 자기주도 학습. 여기 자기주도 학습에 클릭해 보시면 여기서 학생들이 평소에 문제를 풀 때 별표를 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결과를 보고 하면 자기가 틀렸던 문제 있죠. 이거를 여기에 1번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옆에 보면은 이게 별표로 하는 게 있어요. 틀렸던 문제들을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별표를 만듭니다. 10번도 틀렸으니까 10번 문제에 가서 별표를 누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가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가서 2번 문제를 틀렸으니까 얘도 별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활동이거든요. 이것도 또 되게 좋았던 게 이렇게 문제를 선택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이번 주에 이런 문제들을 틀렸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각자 선택한 문제 목록 이렇게 선택하면은 학습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학습지명, 뭐, 11월 11월 오답 노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만들기 하면은 이제 나의 학습지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험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이렇게 푼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이런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풀고 제출해서 일단 뭐 제가 다 틀리게 답을 했지만 또 한 번씩 한 번 더 풀어보는 이런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이런 컨텐츠도 있어서 학생들이 내가 이런 문제를 틀렸는데 한 번 더 풀어보니까 좋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기주도 학습까지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 AI가 제공하는 치료 문제에 더불어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시험 준비하는 데도 좋고 이렇게 학생들이 할 수가 있고 단원별로도 볼 수 있어요. 확률이면 이렇게 세 문제였고 전체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자기주도 학습도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자기의 학습 보고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 반 평균 점수는 91점인데 나는 정말 잘 풀어서 100점을 맞았구나. 그리고 난이도별 정답도 볼 수 있고 학생들이 내가 어려운 문제를 얼마나 맞았고 쉬운 문제를 얼마나 틀렸는지, 얼마나 맞았는지 볼 수 있고 그 문제 풀이 시간도 다 볼 수 있고 정답률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 전체적으로 정답률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고 이건 57%나 밖에 안 맞았는데 나는 맞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자기 효능감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 보고서를 통해서. 그래서 학생들 그 문제마다의 그 학습 보고서를 자기 거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홈 화면은 이거고 원래 여기서 문제를 풀고 그럼 틀린 문제는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보고, 내가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학습을 했지? 학습 보고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어려운 문제는 이 질문과 답변을 해서 작성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고, 수업 공지는
이거는 거의 안 쓰고요. 홈이랑 자기도도 학습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기도도 학습이 있으니까 확실히 저는 사실 여중에 근무하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방금 쓴 계정으로 한 번씩 이런 거 체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그 쉬는 시간에 한번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맞아. 아니면은 이제 마타수학 쪽에 한번 요청해 보시면 데모 타입도 써볼 수 있으니까 그 오늘 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고요. 그 다음에 마타수학에 요청하면은 데모 타입 일주일 정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타수학 설명은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가요, 선생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들께서 따로 질문들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너무 아, 잘해주셔서, 네, 따로 아, 질문들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또 선생님들, 터치교사 선생님들 중에서 그 선생님들 그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방법 궁금하시지 않나요? 네, 궁금합니다. 저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사례 이거 잘 보이나요? 미리 캠퍼스 슬라이드 쇼 했는데 잘 보이나요? 네. 이거 이제 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저는 제주도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운 터치교수 이기쌤들한테 잠깐 알려드렸는데 이거 조금 만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이제 디지털 사용하면 이렇게 태블릿 PC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일단 AI 코스웨어 선정하는 과정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터치교사다 그리고 학교에서 디지털 학교를 맡고 있다라고 하면은 되게 학교로 전화가 엄청 많이 올 것 같아요. 저도 전화를 진짜 많이 받는데요. 저는 디지털 튜터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댓글을 봤는데요. 디지털 튜터를 따로 채용하지 않고 뭐 교육부에서는 디지털 튜터를 채용하는 거를 원화하고 있지만 저는 디지털 튜터가 딱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다 숙지하고 있어야 수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디지털 튜터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어서 저는 디지털 튜터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관리도 그냥 제가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코스웨어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선생님들은 무조건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해야 되니까 저는 학교에서 영어, 수학, 정보 선생님들 위주로 AI 코스웨어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좀 이제 그 과학이나 사회 선생님들도 이번에 쓰고 싶다고 하셔서 그쪽을 조금 알아보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디지털 학교를 같이 운영할 TF팀 만들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교과의 AI 코스웨어 선정을 어떻게 할지 또 모여서 논의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 박람회를 방문하면 좋은데 이번에 2024년도 1월 17, 18, 19일에 있었던 에듀테크 박람회 그런 것들을 많이 같이 학교 선생님들이랑 참여를 해서 에듀테크에 대한 인식 변화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작년 선생님들은 이제 조금 익숙해졌는데 아무래도 공립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는데요. 올해 선생님들은 저희 학교에 설명회를 오시는 그 에듀테크를 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와서 설명해 주시면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조금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자리를 마련해서 선생님들의 에듀테크에 대한 인식 변화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패드를 구매했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아이패드 이용하는 방법은 좀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개인 연수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2학기 때만 디손도학교를 했는데 디손도학교가 이제 작년 7월, 8월부터 시작한 거라서 한 학기만 운영을 했는데요. 8월에는 교구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학교에 태블릿 PC가 부족하고 하니까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충전함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렸는데요. 기자재 선정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그런 거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지만 또 아이패드 구매해서 좋았습니다.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사례는 빨리 넘어가 봤는데 그래서 작년에 뭔가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제가 원래 담임교사인데 기기를 살 때는 정보부장 같았고 워크숍을 갈 때는 또 연구부장 인가? 이렇게 싶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터치교사 2기 쌤들도 조금 힘들 순 있는데 학생들이 조금 만족해하는 모습들을 조금 보면서 저는 그래도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이런 디지털 교과서라는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학교에서 조금 맡아서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도 있었고 뭔가 인공지능과 조금 더 친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이터치 하이테크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혁신을 하는 방법을 선생님들과 조금이나마 공유를 해봤는데 그래서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